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서운 기세로 올라서 2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했던 지수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제대로 돌파했다는 점에서 오늘의 2100선 돌파는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지수가 얼마나 더 올라가게 될지, 지금부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멘토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 바로 이분입니다. 가치 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수가 어느새 210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 이 코스피 2100선 시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유동성 랠리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10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대이기도 했는데 좀 빠르게 뚫어내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2100포인트를 계속해서 안착시키면서 유지시킬 수 있는지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안착이 확인된다면 단기적으로 2150포인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업종별로는 조금 엇갈린 모습이 나옵니다. 그동안 강했었던 증권이라든지 건설업종이라든지 화학업종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고,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유통주 상당히 세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수가 더 간다고 해도 그동안 상승했던 업종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낙폭이 과대했었던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업종들을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대형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기계 관련주들 좀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일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간은 비중 축소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비중을 늘리시고, 대형주 중에서도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2100선 안착 과정이 진행되다가 단기적으로 215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으로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서 지수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유통이나 기계 쪽으로 관심 두시는 것도 좋겠고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두자 코스닥 종목들은 비중을 축소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수익률 확인하죠. 네, 오현진 멘토의 포트폴리오 문이 열렸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LG 이노텍 4월 초에 11만 8천 원대까지 올랐다가 좀 주춤한 상황이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3%가 넘어섰고요. 서원 인텍은 조금 아쉽지만 3% 손실.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 휴캠스 현재 0.4%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AS 받아보죠. 네, 서원인텍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인텍 같은 경우 이제 갤럭시 S6 부품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시면 갤럭시 S6 부품주들이 조금 주춤한 모습이에요. 네. 일단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대감이 선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갤럭시 S6 관련주들은 결국은 갤럭시 S6와 엣지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초기 판매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갤럭시 S6의 초기 판매량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꺾이면서 하락 추세로 약간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일단 밑꼬리를 달고 14,30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손절가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14,300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LG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도 뭐 빠른 시간 안에 시세가 나는 모습은 뭐 아닙니다만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은 꺾이지 않았고 상승 추세 자체는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요.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1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쏠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LG이노텍이 주목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차 부품 부분의 매출 확대 그리고 LED 부분의 적자 축소 관점을 계속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LG이노텍은 역시 외국인 수급주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한 홀딩 관점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게 된다면 거기서 추세도 같이 꺾여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최근에 말씀드렸던 휴캠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렸고 시세가 약간 아쉬워요. 오늘 3%대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쇄 배출권 제도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휴캠스의 이런 탄소 배출 저감 능력에 대한 그런 기술력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시세가 나타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주목받을 만한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끝까지 이어지는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원인텍은 갤럭시 S6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일단 다음 주까지 갤럭시 S6의 초기 판매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케임스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실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죠. 1차 목표가 29,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겠습니다. AS 다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효성의 IT 전문 계열사 효성 ITX입니다. 네, 효성 ITX 하면 사물 인터넷 관련주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 IT 서비스 업체입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이 컨택센터 부문부터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효성 ITX는 효성그룹 계열의 IT 서비스 업체이기는 한데 네. 현재는 컨택센터 매출 비중이 70%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컨택센터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가 다변화되고 기업이 비대화되면서 그만큼 고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이런 컨택센터, 다시 말해서 이 콜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과 금융이라든지 통신 등 각 산업 분야에 다양한 고객 상담 채널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효성 ITX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콜센터 상담 건수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CRM이라고 합니다. 고객 관계 관리 부분에서 앞으로 아웃소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런 콜센터 인력들을 충원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기가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비용을 주고 이런 컨택센터, 콜센터 인력들을 영입을 하는 그런 외주를 줄 가능성이 높고 그 외주를 효성 ITX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컨택센터의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성과 신뢰성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택센터에 진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많지만 관련된 전문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기존의 사업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에 유리한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약 연평균 8% 정도의 고성장을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가 적어도 2018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성장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존 인바운드 시장에서 아웃바운드 시장으로 콜센터의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라는 것은 이제 밖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통신사의 뭐 요금제 변경을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고객센터 직원이 받게 되면 그것은 인바운드입니다. 근데 아웃바운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이쪽 텔레콤, 제가 이제 LG U+를 쓰는데 LG 네. U+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LG의 인터넷을 같이 묶어서 써라. 그럼 뭐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전화죠. 이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는 일이긴 한데 네. 지금 보시면 아웃바운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부분의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효성 ITX가 가지고 있는 이 아웃바운드 인력 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웃바운드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경기에 그렇게 크게 연동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던 나쁘던 간에 아웃바운드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 관련돼서의 기술, 예를 들면 고객이 어떻게 하면 덜 짜증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효성 ITX가 이 컨택센터 부분에서의 매출 확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컨택센터에서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한 70%, 80%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기업 내부에서는 이 기존 콜센터의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IT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사업 확장 올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이 기업 내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IT 서비스 부문 성장성은 어떤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효성 ITX가 가야 할 부분이 역시 이 IT 서비스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해주신 대로 기업 내에서 이 IT 서비스 부분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그 예.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대표적인 IT 서비스 기업은 이제 삼성 SDS가 있고요, LG CNS가 있고요, 상장되어 있는 SK CNC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ITX는 당연히 이들 3대 그룹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작기는 하지만 경쟁력만큼은 뭐 굳건히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이 대형화되고 전문화가 되면서 기업 내에서 이 IT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새로운 결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B2C 사업을 하는 기업을 예를 들면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를 하려면 그 판매되는 방식, 그러니까 결제 방식을 다양하게 제공해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무통장 입금밖에 안 된다. 그럼 나는 무통장 입금이 싫으면 그 물건을 네. 못 사요. 그런데 무통장 입금에 더해서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당연히 구매하는 층이 더 넓어지겠죠.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이 결제 시스템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모바일 결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 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IT 서비스 업체들이 이 모바일 결제 구축을 위한 IT 설계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역시 IT 서비스 업체의 인지도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는 은행이라든지 뭐 카드사라든지 정보 유출 문제가 너무 많고 그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IT 보안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IT 보안을 위해서도 IT 서비스 업체가 필요하다라는 관점. 그 끝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는 IT 서비스 업체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사물끼리의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넷망을 구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IT 서비스 업체의 역할이 빠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효성 ITS의 CDN 사업도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CDN 사업이라는 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고화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수록 스마트폰으로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층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고화질을 끊김없이 적용을 해드리려면 이런 CDN 서비스가 필수적인데 효성 ITX 같은 경우 이런 콘텐츠를 고품질 그리고 저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 언급되고 있는 효성 ITX의 성장 모멘텀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빅데이터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갈수록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 기술이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 빅데이터가 효성 ITX의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성장을 글로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야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빅데이터 시장이 올해 약 40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대량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양상이 되고 또한 그 많은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빅데이터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정보의 분류와 재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효성 ITX가 이런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중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테크에 대한 검색량이 많아진다면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거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검색량이 많아지면은 취업률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실제로 투자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술, 이 빅데이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동사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빅데이터 분석에 외주를 좀 많이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효성 ITX가 수주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오래전에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정부도 2017년까지 빅데이터 시장을 국내 2배 이상의 규모로 키우겠다라는 말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에 연평균 20.8%의 상당히 좀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17년까지는 20%대의 고성장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주신다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표에서 나온 부분을 보시면 이제 공공 부분과 개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이 가장 크게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개인 부분도 역시 고성장을 보여준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의 진한 파란색이 공공 부문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클라우드 솔루션 익스트림 소프트웨어가 인증을 획득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산으로 좀 대체를 해줄 수 있게 된다면 효성 ITX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보시는 대로 이제 하드웨어 공공 부분은 외산 비중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역시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노트북이 향후에는 좀 보급되면서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클라우드 노트북이라는 것은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가벼운 노트북인데 특정 프로그램을 PC에 저장시키지 않고 서버에서 빌려 쓰면 되기 때문에 무거울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구글의 크롬북 같은 노트북들이 보급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효성 ITX도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효성 ITX의 기존 이 디스플레이 솔루션 사업과 같은 기존 사업 부분의 매출도 견조한 성적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돼요. 그래서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영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솔루션 사업부의 견조한 매출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관공서용 LCD 프로젝터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13종의 프로젝트를 출시했고 이제부터 그 판매에 대한 매출 기대감,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DLP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LCD 프로젝터 대비해서 뛰어난 내구성과 명암비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보시는 그림에 나오는 프로젝터가 DLP 프로젝터인데 기존의 LCD 프로젝터와 생긴 모습은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내구성이나 명암비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급화가 될 것이고 그만큼 비쌉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지 한번 열어보죠. 네, 효성 ITX 실적 상당히 견조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2천억 원 초반대에 그쳤던 매출이 올해는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작년에 100억 원을 넘었죠. 올해 같은 경우 135억 원까지 퀀텀 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순이익 만만치 않네요.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도 역시 마찬가지죠. 2012년에 44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102억 원까지 해서 올해 처음으로 단기순이익이 100억 원을 넘어섭니다. 예. 그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반영되는 실적이다. 그렇다면 기존 사업에도 튼튼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 추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효성 ITX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통계를 통해서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실적이 바로 순이익이다라는 집계도 나왔었는데요. 순이익의 성장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대되는 올해인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효성 ITX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날 뻔했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정도 반등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뭐 가격 조정도 있을 만큼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큰 폭의 조정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추세가 딱히 없어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가격대 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추세가 나와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추세가 상방으로 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은 14년 작년이죠. 작년 12월 30일 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제 매수를 한 주체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주가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을 받았지만 이때 매수했던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밖으로 유출되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주 미약하게나마 조금씩이라도 상승 추세로 추세를 돌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올해 한 지난달이죠.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전반적인 수급 여건을 봤을 때도 크게 무리 없는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6,400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이제 모아가시는 관점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500원입니다. 그래서 18,500원은 이전 고점이었던 그러니까 매물대가 상단 매물대가 되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5,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은 이전에 저점을 잡았던 추세를 깨는 가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손절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 ITX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네, 매수 가격 확인하겠습니다. 효성 ITX 16,000원에서 16,400원의 매수 가격 밴드를 정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8,500원, 손절 가격은 15,000원으로 잡으셨습니다. 네, 효성 ITX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세일즈 수익률은 언제든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세일즈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죠.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으니까요. 두터워도 챙겨 입으시면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